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8일이고요. FOMC 미 중간선거 이후 증시 전망 11월 둘째 주 주요 증시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내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제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올렸던 포스팅이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내용을 조금 보강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내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방송 녹화를 못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방송 녹화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7일자 기준이고요. 국내 증시 오늘도 역시 견조하게 1%대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각각 2,188억 원, 기관이 3,977억 원, 네,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전략 후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방송 녹화 기준으로 15시인데요. 오늘 견조하게 상승 마감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는 지난주에 FOMC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인해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연준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미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게 좀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10월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26만 개,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은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시장과 그 다음에 월요일 밤에 다 이제 달러 하락, 그 다음에 원화 위안화 강세, 반도체주의 강세로 인해서 미증시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이죠. 국내 기준으로 오늘 밤에 미 중간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론에서는 이제 공화당의 우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금 박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원은 확실하게 이제 공화당의 우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을 다수 차지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까, 거기에 대한 예측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금융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달러화가 역시 약세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크게 이제 진행했던 IRA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지금 벌써 IRA 개정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전지 그동안에 IRA 수혜를 받았던 주들에 한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친환경주 2차전지 당연히 좋을 건데,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섬에 따라서 빅테크의 반등을 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가 굉장히 좀 큰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주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는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다수 차지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주로는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이제 화석연료 조금 더 가깝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석유주라든지 천연가스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해당 주들은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인식이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도 잠시 동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초당적 합의를 이룬 교량, 철도, 인터넷망 같은 이제 인프라 법안 관련주와 그 다음에 중국 견제, 반도체 관련 주들은 그래도 이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해당 주들은 견제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중간 선거 결과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 중간 선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증시는 상승을 한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오늘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 중간 선거 이후에 12개월간은 증시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당장 주식을 왕창 사들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미 중간 선거 이후에 그동안에 워낙 낙폭 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 과대를 좀 줄이는 그런 갭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를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벤트에는 이제 8일날 미 중간 선거, 오늘 밤이죠. 미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12개월간 상승하는 흐름, 하락한 해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올해는 긴축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랑은 예전의 과거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일에는 드디어 미국 10월 CPI 지수가 발표됩니다. 컨센으로는 8.6%, 코어는 6.6% 예상하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제발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컨센 8.1%, 가급적이면 7%대가 나오면 굉장히 증시에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러면 역시나 이번 달도 미국 물가는 좋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 솔라엣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그 다음에 화요일은 월트 디즈니, AMC, 루시드, 수요일은 리비안 유니티, 로블록스, 목요일은 니오, 랄프로렌, 포시마크 같은 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미 연준이 계속 이제 매파적인 색채를 짙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계속 상승 마감하고 있죠. 이게 한율 효과에 기인한 건데 지금 한율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조금 한 요인으로 좀 평가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제로 코로나 당장에 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냥 하나 이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증시에 이제 큰 손들이 이런 이슈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던지면서 증시를 좌우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재료로서 그냥 좀 던지는 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나스닥의 상승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1선 거의를 좀 웃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까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지금 저항선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121선 저항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조금 봐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될 것이다. 연말까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00 조금 못 오르는 수치로 장이 마감될 것 같은데요. 2,400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종목별로 수익권 종목들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뉴스들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소진됐고 증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드라마틱한 상승, 정말 완전 떡락 이런 거는 없을지언정 더 나빠질 거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정이 보일 수 있다. 연말까지 조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금씩 이제 수익권인 것들은 좀 익절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닌 경우에는 조금 존버하거나 지금 약간의 물타기를 해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이슈가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산 지출 방향이 바뀐다. 분명히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예산 지출 방향이 좀 긴축으로 좀 돌아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워낙 강달러기 때문에 약세로 좀 흘러가야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이 좀 살아야죠. 지금 워낙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증시에는 호재다. 네, 트럼프 아저씨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에는. 네. 그리고 환율이 1390원대 하락으로 안착 예상된다. 지금 계속 이제 달러는 약세하로 돌아섰고 위안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도 역시 오늘도 이제 떡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우호적으로 좀 기분 좋게 오늘 장을 마감할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중간선거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도 조금씩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